안녕하세요. 아시아태평양에서 버티카 기술 영업 담당하고 있는 이기훈 부장입니다. 4월 웨비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웨비나의 주제는 케르베로스 어센티케이션, 케르베로스 인증에 관한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케르베로스가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버티카와 케르베로스는 어떻게 연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웨비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공지사항을 하나 더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번 달 웨비나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PM 방문 일정이 이제 확정이 되었습니다. 약간 일정이 이제 변동은 되었지만 이 부분들은 이제 기존의 고객분들이나 파트너분들께서는 뉴스레터로 전달을 받으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고요. 2019년 이제 5월 13일과 14일에 양일간에 걸쳐서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방문하는 사람은 2명으로, 한 명은 버티카의 클라우드 전체적인 로드맵을 기획하고 설계하는 클라우드 PM과 그 다음에 버티카의 주요한 고객사인 페이스북 이런 큰 고객들을 지원하던 이제 필드 CTO라고 하는 브라이언 휘트모 이렇게 2명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 두 분들이 이렇게 방문을 해서 13일에는 고객 행사, 14일에는 파트너 대상 이제 워크샵을 가질 예정이고요. 주요 소개해드릴 내용으로는 버티카 클라우드의 기술적인 특징, 그 다음에 향후 로드맵, 그리고 버티카의 이제 글로벌한 고객들, 대형 고객들은 고급 분석을 버티카와 함께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 그리고 라운드 테이블, 이런 내용들로 준비하여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석 문의와 관련하여서는 마이크로 포커스 마케팅 최수진 담당자에게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금일 웨비나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케르베로스에 대한 이해를 함께 좀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버티카 케르베로스를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먼저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예시 상황을 가지고서 스크립트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고 어떤 순서대로 작업이 수행되어야 되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요약 및 정리를 마치게 되면 금일 웨비나도 종료가 될 예정이고요. 먼저 케르베로스의 이해입니다. 들어가면서 그 버티카와 이제 케르베로스가 어떤 연관이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케르베로스 자체는 이제 특정 서비스 및 서버의 접근을 위한 인증 프로토콜입니다. MIT 라이선스죠. 하둡 환경의 접근 제어를 위해서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버티카에서는 케르베로스가 중요한 게 하둡과 연계되는 이제 버티카의 특장점인 기능을 활용할 때에 연결하려는 하둡 환경이 케르베로스 서버를 앞에서 인증 서버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면 버티카 역시 케르베로스를 연계를 해야 합니다. 왜냐면은 한 케르베로스 영역 내에 존재하는 자원들끼리는 상호 간의 접근이 가능한데 케르베로스 밖에 있는 버티카와 케르베로스 안에 있는 하둡 클러스터가 연동될 수 있는 방법은 별도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버티카 하둡 연계 시 버티카 역시 케르베로스 연동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티카는 7버전 정도부터 케르베로스 인증을 지원해 왔고요. 케르베로스 서버에 이제 버티카를 자원으로 등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버티카 서버에서 케르베로스 인증을 활성화하는 명령어 작업들을 수행해주면 인증을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케르베로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케르베로스를 왜 다루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대개 버티카를 사용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버티카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은 데이터베이스의 백그라운드를 갖고 계셔서 케르베로스라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모르시는 경우가 좀 많으세요. 근데 케르베로스가 한번 이렇게 이해하면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처음 접하셨을 때는 일반적인 LDAP이랑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혼선이 있으신 경우가 있어서 케르베로스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케르베로스는 인증 프로토콜이고요. 싱글 사인온을 위해서 설계되어 있습니다. 싱글 사인온을 위한 설계라고 하지만 LDAP 같은 환경보다는 이제 좀 더 분산되고 다양하게 여러 시스템이 뒤섞인 환경 속에서 싱글 사인온을 위해서 설계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둡 환경하고 이제 함께 많이 발전을 했고요. 근데 특징이 한 번 인증을 하게 된 다음에 계속 사용한다는 거입니다. 그러니까 어딘가를 접속할 때 매번 인증 서버를 거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뭐 케르베로스 역시 최신에 나온 기술이기 때문에 별도의 TLS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고 프로토콜 내에서 이미 데이터 암호화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케르베로스는 크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서비스. 서비스는 이제 리소스입니다. FTP 서버, DB 서버, 하둡 클러스터, 하둡 노드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용자, 사람 또는 머신, 유저 해서 이제 이 리소스에 접근하려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KDC, 키 디스트리뷰션 센터라고 해서 이 접근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서드 파티 인증 서버입니다. 티켓 발매 서버라고 하는 게 좀 더 맞는 표현일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케르베로스 이해를 위해서 조금 예를 들어볼까 합니다. 도식화를 좀 해가지고서 이제 자료를 준비해 봤는데요. 월 단위 이제 정액 티켓을 끊는 영화관 서비스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영화는 여기에서 이제 서비스로 매핑을 해서, 영화는 다양한 영화관에서 관람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하나의 영화는 다양한 장소에서도 관람이 가능해야 될 겁니다. 근데 특정 영화를 보기 위해서 관람자는 이제 영화 티켓이 필요합니다. 그 영화와 해당 위치에서 어떤 영화관에서 어떤 영화를 보려면 해당 정확한 그 티켓이 필요하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특이한 거는 쿠폰 서비스, 그 정액 티켓을 주는 쿠폰이라고 하겠습니다. 혼선이 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루폰과 유사한 월 쿠폰 서비스를 제공하는 창구가 따로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멤버십이 있고요. 그러니까 유저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영화 티켓을 직접적으로 전달하진 않습니다. 다만 내가 이제 그 정액 쿠폰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영화 구매를 위한, 실제적인 영화 관람을 위한 쿠폰은 이제 한꺼번에 구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이제 서비스가 있다고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제 이렇게 돼요. 중간에는 이제 그루폰 같은 이런 서비스가 있는 거고요. 그루폰에는 이제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입력하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 이제 AMC, 이제 미국의 유명한 영화관인데, 여기를 예로 들어서 여기 티켓 카운터에 가서 여기에서 그루폰에서 받은 티켓을 이제 AMC 티켓 카운터에 보여주게 되면, 잠시만요. 여기서 발견 티켓을 보여주게 되면 이제 사용자는 그 티켓을 갖고 보고자 하는 영화를 볼 수 있겠다는 거겠죠. 이걸 이제 단계별로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관람권을 사려는 자는 이제 쿠폰을 구매를 하러 갑니다. 사용자 및 패스워드를 입력한 다음에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서 AMC에서 활용 가능한 월간 쿠폰을 다운로드하죠. 기한은 한 달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보게 되면 이제 첫 번째 단계에서 그루폰에 가서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특정 영화가 기재되지 않은 제너릭한 월 정액 쿠폰을 받아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사용자는 이제 티켓 카운터로 가야겠죠. 그래서 내가 이제 월 정액 쿠폰을 갖고 있다라는 쿠폰을 보여주고, 특정 장소에 대한 특정 영화에 대해서 티켓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영화 카운터에서는 필요한 영화 티켓을 주게 될 것이고, 그거를 이제 수령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과정을 이제 보게 되면, 이 AMC 티켓 카운터에 가서 나는 이 쿠폰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영화를 보고 싶으며 어떤 장소에 있는 거다. 예를 들어서 로케이션 1번에 있는 이 다이아드라는 영화를 보고 싶다 라고 하면은 그 요청을 하게 되고, 그거에 대한 이제 실제적인 영화 티켓을 수령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사용자는 그 티켓을 갖고 영화를 보러 가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티켓을 수행을 티켓을 이제 발급을 받았으니까요. 그러면은 해당 장소의 해당 영화관의 티켓은 이제 확인 작업이 되게 되고, 내가 티켓이 있는 게 확인이 된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해주겠죠. 그래서 쿠폰과 이제 사용자와 그 영화와 그 다음에 위치를 갖고 있는 이 티켓을 갖고서 접속을 하게 되면은 이제 실제로 영화를 볼 수 있다, 석세스, 혹은 볼 수 없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실제 영화관에 이제 접속해서
영화를 관람하게 되는 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만약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 4번 아래를 보시게 되면 다른 영화 관람, 내가 방금 전에 앞에서 다이아드를 봤는데 뭐 인셉션을 보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2단계부터 다시 수행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2단계라고 하는 것은 다시 월간 쿠폰을 다운로드 할 필요가 없이 그 월간 쿠폰을 가질 필요는 없이 이제 티켓 카운터에서 티켓만 다시 구매를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SSO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티켓이 만약 만료된 경우, 이 한 달이 지난 경우에는 티켓이 만료된 경우에는 이제 2단계부터 다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영화 관람 시간이 끝난 다음에는 그 다음 거를 그 전 영화를 볼 수 없듯이 말이죠. 근데 만약 이제 쿠폰을 분실하였거나 쿠폰 자체의 유효기간이 문제가 됐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1단계부터 처음부터 다시 수행을 해서 이 쿠폰을 이제 처음 그룹폰 같은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도식화했었을 때 그러면은 케르베로스는 이제 어떤 연결성을 갖느냐, 이런 환경이 이제 좀 이해가 되셨다 그러면은 케르베로스는 이제 어떤 건지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비스에서 그대로 이런 식으로 매핑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에서 이제 작업을 하는 주체가 케르베로스 환경에 있는 어떤 자원에 접근하려는 사용자라고 하겠습니다. 여기가요. 그리고 이 어센티케이션, 인증을 해주는 서버가 KDC입니다. 이 어센티케이션 해주는 서버는 뭐 아까 정액권이라고 말씀드렸던 일정 기간 동안 이 자원들에 접근 가능한 이 티켓을 한꺼번에 쿠폰의 개념이라는 것을 이 TGT라는 거를 한 번에 보내주고요. 그 다음에 내가 특정 서비스, 특정 호스트에 가서 어떤 서비스를 받고 싶다, 그 서비스 티켓을 제공해주는 역할 두 가지를 함께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버티카 클러스터나 아니면 어떤 다른 하드 클러스터나 이런 서비스가 있다고 하면은 내가 어떤 서비스를 받고 싶은지 여기에 요청을 해서 그걸 받아오면 이제 그 정보를 갖고 이 클러스터에 접근해서 그 서비스를 이제 받는 거죠. 실제로 이제 데이터베이스라 그러면은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 이제 접속을 해서 어떤 커맨드 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수행하거나, 아니면은 이 유저 자체가 어떤 SQL 개발 툴이라 그러면 그 개발 툴이 이제 접속해서 붙는다든지, 이런 작업들이 이제 수행이 돼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케르베로스 관련 용어를 이제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뭐 진행되고 있는 게 약간 빠르긴 하지만 뒤에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테니 일단은 함께 좀 이렇게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케르베로스 관련 용어들 중에서는 이제 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도메인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전체 사용자랑 호스트가 있는 그룹입니다. 앞에서 보시면 여기에 접속하려는 어떤 계정 정보, 그 다음에 이 케르베로스의 인증이 필요한 모든 자원들, 뭐 하둡 클러스터와 버티카가 함께 있는 환경이다 그러면은 버티카와 하둡에 대한 정보들, 모든 것들을 하나의 어떤 논리적인 도메인으로 묶어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걸 이제 렐름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 여러 개의 렐름을 하나의 케르베로스 인증 서버와 엮을 수 있는데요. 실제 사례에서도 그렇게까지 한 경우는 보질 못했습니다. 상당히 구성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일반적인 환경에서도 가급적 권장사항은 하나의 렐름으로 묶는 것을 이제 권장을 하고 있고요. 뭐 여기에서 렐름이라는 거는 실제로 이제 도메인과 같이 버티카 코프.com, 뭐 컴퍼니.com 이런 식으로 잡게 됩니다. 이게 꼭 그냥 이건 논리적인, 렐름은 이제 도메인하고 100% 매핑되는 거는 아니고 이제 논리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프린시펄들입니다. 그 이제 사용자, 어떤 자원에 사용하려는 이제 사용자들에 대한 그 접근 자원들을 보게 되고요. 이름, 뭐 프라이머리와 인스턴스, 그리고 골뱅이하고 렐름이라는 정보를 주게 됩니다. 뭐 유저 프린시펄은 이런 형태로 되게 되고, 서비스는 이제 내가 실제로 접근하려는 서비스는 뭐 버티카 같은 경우에 버티카의 노드가 이제 eng001.verticacorp.com이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을 해서 KDC에 등록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프린시펄을 처음에 생성하고 하는 게 상당히 좀 복잡해서, 그래서 이따가
그 스크립트로 조금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스크립트라기보다는 명령어 셋으로요. 그 다음에 KDC, 키 디스트리뷰션 서버, 케르베로스 서버라고도 합니다. 먼저는 이제 인증을 하는 서버고요. 인증을 한다라는 거는 애당초 여기에서 처음 이 사용자가 이 유저랑 패스워드 이거를 갖고 있냐, 이 권한을 갖고 있냐, 그래서 TGT를 받을 수 있냐 라는 거에 대한 첫 번째 이 인증을 하는 AS 서버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TGT 서버가 이제 티켓을 실제로 발급을 하는 겁니다. 이 TGT를 받고 나면 나는 이 접근 권한을 갖고 이 TGT에 있는 이 세트를 갖고 어떤 호스트에 어떤 서비스를 받고 싶다 라고 다시 KDC에 요청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서비스 티켓을 받게 되죠. 이 서비스 티켓은 이 보관 주기가 있습니다. 그 보관 주기가 있는 동안은 내가 마음대로 이 KDC에 더 이상 매번 접속할 때마다 어떤 인증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익스파이어 되기 전까지는 여기에 자연스럽게 접근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거나 아니면은 내가 케르베로스 뒤에 있는 환경에 접속해서 작업을 하는데 어떠한 문제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TGT 서버가 다시 나오네요. 인증을 수행하고 서비스 티켓을 요청하는 데 사용하고 그 티켓을 받은 것을 로컬 머신에 캐시로 저장합니다. 이 로컬 머신에 캐시로 저장한 게 바로 다음에 나오는 서비스 티켓이죠. 네. 그래서 이 유저가 이 서비스 티켓을 여기다 계속 캐싱하고 있으면서 이 티켓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KDC를 굳이 거치지 않고 이미 티켓을 획득한 자원들에는 자유롭게 드나드는, 이게 약간 이제 LDAP과 좀 다른 케르베로스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키탭 파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키탭 파일이라는 거는 이 자원들 쪽에 접속을 하는 건데요. 왜냐면은 이제 서비스 티켓을 들고 왔었을 때 이게 접속이 가능하다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이쪽에서도 뭔가 인증을 해줄 그 검표원 이런 개념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키탭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키값들을 쭉 묶어가지고서 갖고 있는 파일이고요. 이쪽에서는 그거를 갖고 이 사람 아니면 이 사용자가 들고 오는 서비스 티켓이 내가 이 접속을 허용해 줄 수 있는 어떠한 그 참석자 명단, 접근 가능한 명단 안에 있다 없다를 보게 되는 거고, 그 파일이 이제 키탭 파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린시펄 그룹, 그러니까 아까 유저라고 했죠. 이 유저에 대한 그 계정과 암호화된 키를 보유하고 있고요. 뭐 사용법은 이제 KInit이라는 유틸리티를 통해서 수행을 한 다음에 이제 티켓 검증은 자동으로 서버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케르베로스에도 이제 ACL이 있어가지고 접근 제어, 그러니까 어떤 특정 권한 설정, 어떤 유저는 어떤 작업들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크게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다 하고만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케르베로스가 이런 개념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서비스를 케르베로스화 한다고 합니다, 보통. 그러니까 케르베로스를 도입한다, 케르베로스랑 연동한다라고 하면은 보통 케르베로스가 없는 환경이면 케르베로스 서버를 이제 설정을 하고요. KDC 서버를. 그리고 등록하고자 하는 서비스, 뭐 예를 들어서 버티카 아니면은 하드 클러스터를 케르베로스 서버에 서비스 프린시펄로 추가합니다. 그러니까 자원으로 등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케르베로스화된 서비스에 접근하고자 하는 유저는 마찬가지로 이제 케르베로스 서버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사용자가 유저 프린시펄로 등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저는 반드시 특정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해 KDC의 권한을 요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인즉슨 KDC 서버가 이제 장애가 나거나, 만약 티켓이 있다 그러면 KDC에 굳이 접근하지 않아도 상관없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내가 티켓이 없거나 애당초 최초 인증을 받지 못해서 TGT에 접근을 못했다 고 한다 그러면 KDC 서버는 반드시 이제 살아있어야 되고, 이 티켓을 발급받아야만 이제 아까 등록한 서비스로 유저가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는 해당 티켓을 확인한 후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버티카랑 케르베로스를 연동하는 것을 이제 조금 더 개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표 서두에 말씀드렸는데요.
케르베로스 연동의 목적이라는 거는 크게 뭐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버티카가 있는 경우에 단순 인증 서버로 활용을 하는 거죠. 뭐 다른 연동할 환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버티카의 앞단에서 이제 인증을 해주는 어떤 인증 서버 기능을 해주는 서비스나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고 했었을 때 케르베로스를 앞단에 두는 겁니다. 뭐 실제 목적 자체는 LDAP을 도입하는 경우와 굉장히 유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상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왜냐면은 보통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다 프라이빗망에 있기 때문에 보통 그런 경우는 많진 않고 대부분의 경우가 이 두 번째 아래 케르베로스에 연동이 된 하드 파일 시스템, 그러니까 HDFS 클러스터와 이제 연결할 때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가장 많이 활용이 되는 예입니다. 그러면은 뭐 이거는 이제 저의 뭐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하드 환경이 있는 경우에 많이 케르베로스 연동이 되어 있는 이유는 그 하드 클러스터에서 어떤 보안적인 툴들을 할 수 있는 보안적인 툴들을 고려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로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개념적으로도 아까 구두로는 설명을 드렸지만 케르베로스 인증과 LDAP 인증은 이제 아래 그림과 같이 좀 다르게 됩니다. 네, LDAP이 이제 왼쪽에 있는데요. 케르베로스 인증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에서 더 많은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쪽에서 이제 더 많은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버티카 클러스터 자체는 사실 여기와 통신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리소스가 그 키를 주는 서버랑 통신을 마구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시간이 소요된다거나 여기에 병목 구간이 발생한다던가 이럴 환경이 이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LDAP 서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패스워드를 이제 LDAP 서버에서 다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어떤 컨텐션이 몰리는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되죠. 사실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럴 환경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은 하는데 케르베로스라는 게 왜 도입이 됐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하둡 환경과 동반해서 이제 같이 많이 도입이 된 사례를 보면 하둡 클러스터는 자원이 이제 그러니까 서버의 수가 너무 많다라는 걸 가정을 했었을 때 그 많은 서버들이 다 LDAP과 통신하면서 하기에는 여기에 부하 구간이 너무 많이 생길 거라고 추측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케르베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 뒤에 있는 자원들과 직접적으로 연결할 일은 없고 클라이언트가 오히려 티켓을 받아오는 동안 이제 조금 더 작업을 많이 해야 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버티카에 접속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프린시펄들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KDC에 등록이 되어야 하는 내용들이 무엇이냐?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KDC 내에도 뭐 정확하게는 DB는 아니고 그냥 이제 파일로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KDC에는 접근할 수 있는 유저 프린시펄과 자원들이 이렇게 있게 됩니다. 뭐 요 자원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프린시펄들이 여기 KDC에 먼저 등록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이 키탭 파일들, 특히 이 자원들에 대한 키탭 파일은 나중에 이제 검표 같은 거를 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키탭 파일로 말아서 모든 노드에 동일한 위치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루트 디렉토리 아래에 뭐 템프 아니면 뭐 티켓 뭐 아니면 키탭 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서 etc 밑에 이렇게 복사를 동일한 위치에 해주셔야 됩니다. 뭐 키탭 파일은 각각 따로 복사하는 방법도 가능은 한데요. 이따가 다시 설명은 드리겠지만 키탭을 한꺼번에 병합하는 기능이 있고 그거를 사실 많이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버티카에서 이제 서비스명을 등록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작업들을 해줘야 되게 되는데 뭐 이따가 스크립트를 보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버티카에서도 서버 쪽에서 케르베로스를 연동을 하게 되면 서버 재기동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고 버티카는 이 케르베로스 언더바 config 언더바 체크라는 함수를 통해서 실제로 버티카가 케르베로스 연동이 잘 됐는지 케르베로스의 환경에 접속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함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함수 실행하시듯이 select 하시고 이렇게 함수 치시면 그 케르베로스 설정 값들을 쭉 보실 수 있게 돼요.
뭐 어센티케이션 하는 클라이언트 쪽의 이제 작업들인데, 뭐 이제 어센티케이션을 하나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어센티케이션을 활성화하고, 그리고 어센티케이션을 특정 유저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이따가 그 명령어들을 쭉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끝나게 되면 케르베로스 인증을 통해서 이제 유저가 이 버티카 클러스터에 접속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버티카 클러스터에 접속하기 전에는 이 KDC 서버에서 TGT를 받고, 그 다음에 특정 호스트에 접근하기 위해서 서비스 티켓을 받아서 여기로 이제 접속해서 작업들을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조금 이제 복잡해지는 부분인데요. 액티브 디렉토리, 윈도우 서버 환경에서는 이제 추가로 좀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액티브 디렉토리는 이제 윈도우 서버 기반이기 때문에 케르베로스와 연동할 때 이 KDC 서버가 이제 액티브 디렉토리 서버에서의 서비스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추가 작업이 필요합니다. OS 간 호환성으로 내부 인증 문제에서 기인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요 부분, 요 키탭 파일에 생성해줘야 되는 키 값들이 2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뭐 여기에서 이따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지금은 버티카라고 하는 이 버티카 DB의 자원들만 이렇게 키탭으로 만들면 되는데, 액티브 디렉토리가 되게 되면은 이 호스트 노드에 대한 프린시펄까지 각각 2개씩 필요합니다. 한 호스트당. 그래서 3노드 클러스터면 이제 6개의 프린시펄이 등록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키탭에 복사되는 거 외에 뭐 유저 해가지고서 여기에 실제로 접속할 유저 같은 계정은 추가로 이제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뭐 클러스터 개수 곱하기 2 플러스 유저 개수, 이렇게 선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매뉴얼을 참고하시면 조금 이론적인 배경들은 좀 보실 수가 있어요. 이따가 뒤에서 다룰 실제로 어떻게 작성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는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뭐 중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케르베로스 인증을 하면서 이제 디버깅을 할 일들이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생각보다 이제 설정을 했는데 접속이 안 된다든지 하는 경우에요. 뭐 Kliст, Kdestroy 이런 것들은 그 KDC 서버, 케르베로스가 제공하는 명령어들이고요. 그래서 뭐 여기에서 엔트리 정보를 보거나 뭐 아니면은 그 캐싱해 놓은 그 TGT를 폐기한다던가 뭐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되고, 기본적으로 버티카 연동과 했었을 때 볼 때는 이제 버티카 로그, 그 다음에 파라미터 값, 그 다음에 이 export krb5 언더바 트레이스에서 파일명을 주게 되면 이 상세한 로그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서버 사이드에서는 스탠다드 아웃으로 하게 되면은 이 명령어들이 쭉 이제 터미널 창에 찍히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재기동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실제 디거빙을 할 때는 이 모든 사용자 및 권한이 맞게 설정됐는지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게 이제 스크립트를 이제 뒤에서 보시면은 알겠지만 상당히 복잡해서 헷갈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몇 번 재반복을 하는 상황들이 좀 발생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측으로 보시면 이제 서버 사이드에서 그 케르베로스 config check라는 함수가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렸고, 호스트 정보 확인해 보셔야 되고, 뭐 이거는 이제 그 KRB 그 케르베로스 설정 정보인데 렐름과 호스트 정보들이 맞게 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KDC 서버가 구동이 안 돼 있으면은 티켓을 받아올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접속이 안 되는 거고요. K어드민이라고 해서 그 프린시펄들이, 그러니까 내가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쭉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등록이 다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뭐 이 디버깅 파트는 실제로 만약에 이제 연동을 하시려는 경우에 활용하게 되실 테니까 지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이제 스크립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웨비나는 이제 평소에 비해서는 글씨가 많은데요. 사실 이제 케르베로스랑 연동할 때 이 KDC 서버의 프린시펄을 만드는 게 상당히 복잡하다 보니까, 복잡하다기보다는 실수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커맨드들이 좀 이제 길게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단순히 이제 개념을 설명하고 데모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좀 상세하게 그 스크립트를 작성할 때 살펴보셔야 되는 것들을 함께 설명드리고자 이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이제 예시를 들어서 좀 이렇게 이런 환경에서 스크립트를 어떻게 쓰셔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먼저 버티카 클러스터는 세대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프린시펄 이름은 임의로 지을 수 있으나 이제 버티카의 프린시펄의 경우 이제 버티카 다시 노드 다시 번호로 짓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만약 이게 액티브 디렉토리면 어떻게 뭘 추가해야 된다 라고 할 텐데, 아까 액티브 디렉토리의 경우는 호스트를 추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호스트의 프린시펄의 경우 이제 호스트 다시 노드 다시 번호로 짓겠습니다. 호스트 네임은 이제 실제로 etc_host에 찍히는 네임은 vnode 번호로 이제 가정을 할 거고요. 실제 케르베로스 인증에 사용할 사용자 계정은 버티카 유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렐름, 아까 도메인이라고 한 이 전체 도메인 정보는 그냥 하나로 해서 하드 클러스터와 같은 렐름을 사용한다고 하고 bigdata.company.com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즉, 그래서 호스트 네임 같은 경우에는 1번 노드의 경우 vnode.bigdata.company.com과 같이 설정이 되겠죠. 여기서 이 bigdata.company.com을 대문자로 쓴 이유는 렐름은 이제 대문자로 쓰도록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케르베로스 이제 자원을 등록을 해야 됩니다. 리눅스 환경의 경우, 물론 윈도우 환경에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리눅스 환경의 경우에는 이것만 해주면 되게 되는데 버티카 노드를 이제 프린시펄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먼저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ds add 유저해서 이 버티카 프린시펄, 그 다음에 이걸 유저, 그 다음에 렐름 정보, 이거를 이제 컴마 단위로 쭉 구분을 해서 dc, dc,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패스워드, 사용은 안 하지만 입력을 한번 해주셔야 되고요. 이따가 한 번 정도 사용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체인지 패스워드 없고 익스파이어 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정을 해서 만들게 되고요. 실제 예시를 보시게 되면은 버티카 노드 1, 그 다음에 유저, 그 다음에 빅데이터, 그 다음에 이 컴마 단 필드 단위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다시 DC 컴퍼니 다시 DC 컴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고, 패스워드는 주시면 되고 이제 체인지 패스워드 없다, 그 다음에 pwd never expire yes 이렇게 해서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이렇게 버티카 클러스터를 쭉 만드시면 됩니다. 액티브 디렉토리 같은 경우 이제 추가 작업이 수행돼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호스트를 추가 등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긴 버티카 프린시펄이었다 그러면 호스트의 프린시펄을 좀 추가해 줘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호스트 1번, 호스트 2번, 호스트 3번 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나머지 명령어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버티카에 접근할 그 유저를 또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뭐 하나 이상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때는 아까 유저 프린시펄 똑같이 만드는 방법은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바로 아래로 보시게 되면 버티카 유저, 빅데이터, DC 컴퍼니, DC 컴, 그 다음에 패스워드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여기에서의 사용되는 패스워드는 이제 이따가 Kinit하고 해서 처음에 KDC 서버 가서 티켓을 받아올 때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뭐 저는 보통 이제 일치를 그냥 시켜버리는 편인데, 만약 다른 정책을 가져가고 싶으신 경우에는 이게 이제 바뀌어야 되는, 이거는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 패스워드네요. 근데 여기 이거는 지워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고 되면 이제 서비스를 생성을 해야 됩니다. 유저를 만들었고 이제 기본적인 프린시펄을 만들었으니까 서비스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살짝 복잡해지는데 set 서비스 프린시펄 네임 해서 -s 서비스명을 입력해주고, 그 다음에 슬래시 노드명, 그 다음에 도메인 전체를 포함한 노드명을 쭉 써주시게 되고, 렐름 앞에서 가장 앞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bigdata.company.com이었으면 빅데이터만, 그리고 역슬래시 버티카에 아까 생성했던 프린시펄명을 이 앞에 노드랑 일치해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살짝 복잡해지죠. 아래 이제 예시로 보시게 되면 set-s 해서 버티카 커버로스라고 서비스를 만들겠습니다.
버티카로 해도 되는데 이제 좀 나중에 실제로 할 때는 버티카가 디폴트 권장 값이긴 합니다만 처음에 만들어 보실 때는 이게 뭐 유저 이름도 버티카고 뭐 리소스명도 버티카고 데이터베이스 이름도 버티카고 이러면은 이해가 좀 안 가실 수 있어서 그냥 서비스명을 버티카 케르베로스라고 작성을 했고요. 아까 vnode 실제 호스트에 있는 vnode.bigdata.company.com 그리고 이 렐름의 맨 앞 빅데이터 하고 역슬래시하고 버티카-node-1번 vnode 1이 1하고 매핑이 되게 2가 2하고 매핑이 되게 3이 3하고 매핑이 되게 이렇게 자원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호스트의 이제 액티브 디렉토리 같은 경우에도 이 작업이 함께 돼야 되는데요. 바로 아래로 내려가시 보시게 되면은 호스트는 그냥 호스트로 고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호스트 vnode 1 호스트 노드 1 이제 호스트 노드로 호스트 프린시펄로 바뀌게 된 거죠. 호스트 노드 1 호스트 노드 2 호스트 노드 3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이렇게 6개 아까 3노드 클러스터고 액티브 디렉토리면은 6개의 리소스 키탭 파일이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6개의 서비스를 만드셔야 되고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액티브 디렉토리 같은 경우에는 이 방금 이 프린시펄들이 그러니까 이 여기에서 생성한 유저들이 액티브 디렉토리 윈도우 서버에서 들어가 보셔서 우측에서 속성 값 켜보시게 되면 이 권한 위임, 델리게이션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두 번째나 세 번째 설정으로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뭐 공식적인 매뉴얼상의 권장사항은 이 세 번째인데요. 두 번째로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는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키탭 파일을 만들게 됩니다. 이제는 그 프린시펄들을 바탕으로 해서 키탭 파일을 각각 만들게 되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좀 정말 복잡해지게 됩니다. 그 키탭 파일을 만드는 경우에는 이제 키탭 패스라는 이 명령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아웃풋 하고서 이제 출력 파일 입력해 주시게 되고 프린시플 주시고 이제 서비스명에 대시해서 노드명 전체 골뱅이 그 다음에 렐름 그리고 맵유저 해서 다시 렐름 앞 역슬래시 하고서 버티카의 프린시펄 이렇게 해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맵 오피셋 마이너스 패스워드 아까 입력했던 평소엔 쓸 일이 없지만 이때 이제 키탭 만들 때는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p타입에서 krb5_nt_ 프린시펄 이게 현재 이제 고정값입니다. 뭐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다른 옵션도 있는데 윈도우 환경에서는 이게 고정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드는 경우는 이제 이것도 이제 각각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살짝 복잡해집니다. 아래를 가서 이제 좀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은 이 KT 패스 마이너스 아웃 버티카 노드 1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고요. 나중에 좀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프린시펄은 아까 서비스명은 버티카 케르베로스라고 하기로 했고 슬래시하고 vnode 1 쭉 도메인 주시게 되고 골뱅이 렐름 맵유저 렐름 역슬래시하고서 버티카 노드 1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고 나머지는 고정값으로 쭉 주시게 되면 됩니다. 두 번째 경우 같은 경우에도 버티카 노드 2 키탭 하고서 이 케르베로스 동일하고요. 슬래시에서 vnode 2가 되겠고 뒤에 맵유저가 이제 역슬래시 버티카 노드 2겠죠. 마찬가지로 아래도 버티카 케르베로스 3 이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그 액티브 디렉토리인 경우에는 호스트 프린시펄을 또 같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출력 파일 쭉 주시게 되고 이제는 이 호스트는 고정값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kpass out은 호스트 노드 그 다음에 키탭 그 다음에 호스트 슬래시 전체 도메인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역슬래시하고 이 렐름의 역슬래시가 호스트 노드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벌써 이제 오타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놓치시는 게 생기게 되면은 그 디버깅이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게 1이 아니라 이제 이게 2가 될 거고 여기는 1이 아니라 3 이렇게 해서 3 이런 식으로 맞춰줘야 됩니다. 네, 다행히 웨비나를 진행하면서 찾았네요. 이렇게 되면 이제 6개의 키탭 파일이 만들어질 겁니다. 앞에서 3개, 그 전에 3개 이렇게 만들었게 됐고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하나로 병합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리눅스 사이드에서는 이 kutil이라는 걸 쉽게 사용할 수 있어서
만약 윈도우 환경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버티카 서버 쪽으로 이 키탭 6개를 복사한 다음에 합치거나 뭐 그런 방법을 쓰게 되고요. KUTL이라는 걸 키시게 되면 이제 리드 키탭 해가지고서 키 파일 이름들을 쭉 이렇게 6개를 순차적으로 입력하게 되면은 이 6개 값이 쭉 추가가 되고요. write underbar KT가 일종의 익스포트입니다. 그러면은 병합된 머지된 키 파일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이 키 파일을 이제 필요로 하는 거고요. 이렇게 통합된 키탭 파일은 모든 버티카 서버 여기에서 노드 세대로 모두 다 복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버티카 서버에서 또 작업해야 될 게 이제 데이터베이스 작업인데 케르베로스 활성화를 위해서 값 세팅들을 좀 해줘야 됩니다. 알터 데이터베이스명 세트 해서 이 서비스 네임 줘야 되고 렐름명 여기에서는 빅데이터였죠. 아까 케르베로스 서비스 네임 같은 경우는 버티카 케바로스로 정했었습니다. 디폴트는 버티카입니다. 그럼 물론 앞에도 다 버티카로 바뀌어야 되고요. 그리고 키탭 파일의 위치는 각 노드에 복사된 병합 키탭 파일 위치 뭐 이거는 임의를 주시면 됩니다. 루트 디렉토리에다가 그냥 키탭 해서 하나 디렉토리 만드시고 거기다 복사해도 되고요. 케르베로스 티켓 듀레이션은 뭐 여기서 보통 8만으로 되어 있는 예시가 많은데 64,000 이상을 권고한다라고 매뉴얼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실제로 유저 계정, 유저 프린시플에서 만들었던 버티카에 접속할 유저와 동일한 유저가 그러니까 케르베로스 KDC에 있는 유저와 동일한 버티카에 접속할 수 있는 그 유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저에서 버티카 유저 하고 create authentication beyond the 케르베로스 메소드 GSS 호스트 이렇게 주시게 되면 이게 이제 케르베로스에 관련된 인증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GSS 호스트가 이게 이제 케르베로스와 관련된 인증 프로토콜이거든요. 이걸 활성화하고 이 어센티케이션을 버티카 유저에게 그대로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KDC에 있는 이 버티카 유저가 여기에 있는 버티카 유저를 보고서 이제 함께 인증을 타고 들어가는 식으로 활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접속을 이제 수행할 때에는 KDC의 키 수령은 Kinit을 통해서 하게 되면은 KDC 서버가 살아있으면 키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사실은 이걸 좀 데모로나 이렇게 실습 화면으로 보여드리면 좋은데, 대부분 테스트 환경에서 케르베로스 노드까지 이제 함께 구성을 하려고 하면 좀 복잡해지다 보니까 그냥 말로만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 점을 조금 양해를 구하고요. 그래서 Kinit을 해서 버티카 유저를 넣게 되면 패스워드, 아까 저희가 생성했던 거를 입력하라고 하고 그러면은 이제 캐싱으로 TGT 서버에서 티켓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버티카에 접속할 때는 클라이언트 기준으로 VSQL을 사용한다 그러면은 VSQL 유저에서 버티카 유저 주시게 되고 그 소문자 K가 케르베로스 서비스명입니다. 저희가 버티카 케르베로스 서비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소문자 K 버티카 케르베로스 대문자 K가 실제 노드고요. 이거는 1번 노드에서 접속하는 경우 만약 2번 노드에서 접속하면 이게 숫자가 2로 바뀌어야겠죠. 대문자 K에서 vnode1.bigdata.company.com 그리고 마이너스 호스트 해서 동일 호스트니까 vnode1.bigdata.company.com 뭐 이거는 이제 etc 호스트 값을 보게 되니까 꼭 입력 안 하셔도 되지만 혹시나 하는 경우에 이제 디버깅 하실 때 활용을 하시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접속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다른 웨비나에 비해서는 조금 덜 직관적일 수밖에 없이 이제 명령어를 쭉 나열해서 설명드리면서 이제 요약 및 정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버티카 케르베로스 인증에 대해서 좀 다루어 봤고요. 그래서 케르베로스 자체는 인증 프로토콜로 활용되는 기술이다. KDC 서버에서 티켓을 발급한 후 그걸 이제 캐싱을 한 다음에 그 정보로 이제 유저가 접근을 하게 된다. 그리고 주로 하둡의 인증 환경으로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버티카 같은 경우에도 하둡 연동 시 이제 케르베로스 연동을 해야지 그 케르베로스 연동이 되어 있는 하둡과 원활하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버티카의 단순 인증 서버로 활용하는 사례보다는 이제 하둡 연동을 하면서 케르베로스 인증을 함께 연계하는 경우가 좀 많다. 두 가지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버티카는 케르베로스 연동 시 트러블 슈팅이나 연계 방안들을 좀 손쉽게 지원을 하고 있다. 다양한 함수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이제 로그 파일을 확인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일 웨비나는 이제 여기까지고요. 사실은 상당히 좀 딱딱하게 몇 번 중간에 이제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평소에 진행하던 웨비나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개념 설명을 할 때는 그림을 좀 넣으라 그랬으나 상당히 주된 내용들이 이제 딱딱하게 제공될 수밖에 없었던 점에 대해서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대부분 이제 운영 환경에 있으신 고객사나 아니면은 실제로 테스트 환경을 구성해야 할 때도 상당히 이제 구성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제가 간단하게 세팅해서 데모를 해드리기에는 조금 여의치 않았다는 상황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다음 주제 때는 조금 더 이제 다시 손쉬운 주제들로 클라우드건 아니면 OP에서건 좀 이렇게 간단하게 다시 데모로 좀 이렇게 직관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자료들로 또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이제 그 알림을 드리고 이제 웨비나를 종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5월 13일, 14일 이렇게 본사 프로덕트 관련 뭐 전문가들이 와서 이렇게 한국 고객분들과 잠재 고객, 그다음에 파트너분들 이렇게 만나는 자리를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버티카에 관심 있으신 잠재 고객분도 얼마든지 그 출신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금일 웨비나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